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란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체 변제기간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즉 36개월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이라면 월 변제금을 36회 납부해야 하고 5년이라면 월 변제금을 60회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는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체제 생계비로 생활해야 하고 근금 전략해야 합니다. 평소 생활할 때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생활해야 하고 넷빚 생활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매달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단축된 기간만큼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회생 절차도 빨리 끝나게 되어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에 실무준칙 제424호를 제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전체 변제기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기간까지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부채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5가지 특수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5가지 특수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조건 5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청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미혼모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거나 감옥에 있거나 병역, 군 복무 중에 있다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편 배우자도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9개월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만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특수한 조건 5가지 중 1가지 조건을 더 갖추고 있다면 변제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만 27세의 청년인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면 특수한 조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특수한 조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한 조건 5가지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된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및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낭비, 주식 및 가상화폐 등과 같은 투기성 소비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개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해임 문제가 있으므로 변제기간 단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 개인회생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의 총 합계를 총 부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 부채액은 1억 원이고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의 총합이 2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변제율은 총 변제금 2천만 원을 총 부채액 1억 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0%를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율이 20% 미만이라면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는 액수가 매우 적을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율은 최소한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채무총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변제금은 채무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것이고 여기에 변제기간까지 단축된다면 채무자의 변제금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넷째,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채권자나 법인회사 채권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란 납부기한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에 도래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 변제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너무 길다면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금액은 매우 적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변제기간 단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불가사항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다른 법원들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상담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